안녕하세요. 오늘도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수첩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혈변이 없으면 안심? 그게 제일 흔한 착각입니다. 대장암은 피보다 변화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가정이 아직 괜찮겠지 하는 사이 확인 시기를 놓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조금만 더 일찍 확인했더라면입니다. 하지만 병원 가야 하는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오늘은 정상, 주의, 위험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부모님이 검사 미루는 경우 설득용 문장까지 준비했습니다. 건강수첩은 증상이 아니라 병원 가야 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대장 문제는 혈변보다 변 습관의 변화가 먼저 옵니다. 많은 분들이 피를 봐야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2주 이상 패턴이 바뀌는 게 더 흔한 시작입니다. 왜 2주일까요? 의학적으로 일시적 변화와 지속적 변화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2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일시적 변화는 1주 안에 회복됩니다. 과식했거나 약을 먹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배가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2주 이상 지속되면 구조적 문제나 질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혈변보다 먼저 오는 변화가 무엇인지. 둘째, 병원 가야 하는 기준을 정상주의 위험 3단계로. 셋째, 검사 흐름을 목적 해석 다음 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넷째, 연령별 기저질환별로 달라지는 예외 케이스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중반에는 부모님 설득용 코너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장용 체크리스트 7가지와 2주 기록 템플릿도 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블록 1, 혈변보다 먼저 오는 변화. 대장 문제는 대부분 변화로 시작합니다. 변화란 무엇일까요? 변 횟수가 달라지거나 형태가 바뀌거나 잔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반복되는 것도 변화입니다. 변이 가늘어지는 게 몇 주간 지속되는 것도 변화입니다. 복부가 계속 팽만하고 불편한 것도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 이상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변화를 놓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나이 들면 이렇지 하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변비는 나이 들면 흔하니까요. 소화도 느려지고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변비와 갑자기 생긴 변비는 다릅니다. 원래 있던 변비가 갑자기 더 심해진 것도 변화입니다. 이 구분이 핵심입니다. 혈변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맞습니다. 선홍색이나 검붉은색 혈변이 나오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혈변이 없다고 안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대장암 초기에는 혈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양이 대장 내부에 있어도 출혈이 눈에 보일 만큼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변 패턴의 변화, 잔변강, 복부 불편이 먼저 나타납니다. 한 번의 사진보다 영상이 더 정확하듯이 한 번의 검진보다 몇 주간의 패턴 변화가 더 정확한 신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대장 관련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이 나왔다고 해도 이후 2주 이상 패턴이 바뀌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진은 그 시점의 상태를 보는 사진이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는 실시간 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진 정상이어도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사례 1. 60대 남성분 사례입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동안 변비 패턴이 바뀌었어요. 원래 하루 한 번 보던 분인데 3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혈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배가 불편하고 잔변감이 있었어요. 원래 나이 들면 이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자녀분이 계속 병원 가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에야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용종 단계에서 조기에 제거했지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6개월만 더 늦었어도 암으로 진행됐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이분이 후회하신 건 변비 패턴이 바뀐 시점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의사 선생님께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례 2. 70대 어머니를 모시는 자녀분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원래 이랬다고 계속 말씀하셨대요. 하지만 자녀가 보기엔 최근 2개월 동안 확실히 달랐습니다. 변을 보고 나서도 계속 불편해하시고 배를 자주 만지셨어요. 식사량도 줄었고 밤에 배가 불편해서 잠을 설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자녀분이 병원 가자고 했더니 어머니가 괜찮다, 나이 들면 다 이래 라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검사하자는 말 대신 기준에 해당돼서 확인만 하자로 설득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꼭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의사 선생님께 상담부터 받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득 끝에 병원에 갔더니 염증성 장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궤양성 대장염 초기로 진단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 오셨다. 이 정도면 관리 가능하다고 하셨답니다. 검진은 사진입니다. 특정 시점의 상태를 찍어주는 거죠. 1년에 한 번 찍는 사진으로 건강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은 영상입니다. 매일매일의 변화, 몇 주, 몇 달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사진에서 정상이어도 영상에서 변화가 보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년 전 건강검진에서 대장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2개월 동안 변 패턴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검진에서 정상이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검진은 1년 전 사진이고 지금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이상 신호가 보이면 사진이 정상이었어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1. 혈변 없으면 괜찮다. 혈변 없으면 괜찮다. 피가 보여야 심각하다고 느끼죠. 당연합니다. 혈변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신호니까요. 하지만 2주 이상 패턴 변화가 더 흔한 시작입니다. 대장암 초기에는 출혈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간과 반복을 체크한 후 상담받으세요. 2주 이상 패턴이 바뀌었다는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블록 2. 병원 가야 하는 기준표 3단계. 이제 병원 가야 하는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표는 영상 중반에 그대로 읽어드리니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저장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병원 가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상, 관찰만 하면 되는 경우, 주의, 예약을 권장하는 경우, 위험, 빠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상, 관찰. 일시적인 변화가 1에서 3일 정도 있었다. 원인이 명확합니다. 과식했거나 약을 먹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리고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말에 과식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배가 불편하고 설사가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2에서 3일 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항생제를 먹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배가 불편하고 변이 묽어졌습니다. 항생제 복용이 끝나고 며칠 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원인이 명확하고 빠르게 회복됐다는 점입니다. 주의, 예약 권장. 변비나 설사 패턴이 2주 이상 반복됩니다. 잔변감이나 복부 불편이 지속됩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나 식욕 저하가 동반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예약을 권장합니다. 꼭 응급은 아니지만 확인은 필요한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2주 이상 반복. 원래 하루 한 번 보던 분이 3일에 한 번으로 줄었는데 이게 2주 이상 계속됩니다. 또는 원래 변이 정상이었는데 2주 동안 계속 설사가 반복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둘째, 잔변감 지속.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간 계속됩니다. 복부 불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계속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셋째, 체중 감소, 식욕 저하.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2에서 3kg 이상 빠졌습니다. 또는 식욕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변 패턴 변화와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험, 빠른 상담, 신속평가. 검붉은색이나 선홍색 혈변이 반복됩니다. 어지럼증이나 심한 피로가 있고 빈혈이 의심됩니다. 특히 고령이신 경우 복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열이 나거나 구토가 동반됩니다. 배가 심하게 부풀고 가스나 대변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건 응급 가능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혈변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선홍색 혈변은 항문 근처 출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질일 수도 있지만 확인은 필요합니다. 검붉은색 혈변은 대장 내부 출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은색 변은 위나 상부 소화기관 출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병원 가셔야 합니다. 빈혈 증상도 체크하세요. 어지럽고 피곤하고 얼굴이 창백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숨이 찹니다. 이런 증상이 변 문제와 함께 나타나면 만성 출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급 신호도 알아두세요. 배가 심하게 부풀고 가스도 안 나오고 대변도 전혀 안 나옵니다. 심한 복통이 동반됩니다. 이건 장폐색 가능성이 있어서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기준을 딱 잡아드립니다. 2주입니다.
2주 이상 반복되면 주의입니다. 왜 2주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학적으로 일시적과 지속적을 나누는 기준이 2주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지 확인하세요. 하루 이틀 배가 불편한 건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계속 불편하면 다릅니다. 빈혈, 체중 감소, 어지럼이 함께 나타나는지 체크하세요. 변 문제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더 빨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어떤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지 기록하세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설명할 때 이 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질답 5개. 첫 번째 질문. 2주 기준은 왜 2주예요? 2주는 의학적으로 일시적과 지속적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일시적 변화는 1주 안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2주 이상 지속되면 구조적 문제나 질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2주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면 2주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병원 가세요. 두 번째 질문. 가늘어지는 변은 다 위험한가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식사량이 줄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변이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간 지속적으로 가늘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장 내부에 무언가가 있어서 변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양이나 염증으로 대장 내부 공간이 좁아지면 변이 가늘어집니다. 세 번째 질문. 치질이 있어도 검사해야 하나요? 치질이 있으면 혈변을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질과 대장 문제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혈변이 반복되거나 패턴 변화가 있으면 검사를 받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치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장 검사도 권할 겁니다. 네 번째 질문. 자멸 검사 양성이면 무조건 암인가요? 아닙니다. 치질, 염증, 용종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멸 검사는 대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양성이 나오면 출혈이 있다는 뜻이지 암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추가 검사로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치질이나 경미한 염증으로 나타나지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어지럼이 빈혈 때문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혈액 검사로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어지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빈혈, 저혈압, 내이 문제, 뇌 문제 등등. 하지만 변 문제와 함께 어지럼이 나타나면 빈혈 가능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성 출혈로 인해 빈혈이 생기면 어지럽고 피곤합니다. 혈액 검사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게 나오면 빈혈이 확인되고 그 다음 원인을 찾는 검사로 이어집니다.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부모님이 검사를 미루실 때 어떻게 설득할지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녀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병원 가자고 하면 괜찮다고 거부하시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질문하세요. 질문 1. 최근 2주 동안 변 패턴이 바뀐 적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으면 모르겠다 또는 원래 이랬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 보셨는데 요즘은 며칠에 한 번씩 보세요? 연 보고 나서 시원하세요? 아니면 뭔가 남은 느낌이 있으세요? 질문 2. 잔변감이나 복부 불편이 계속돼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밥 먹고 나서 배가 계속 불편하세요? 밤에 배가 불편해서 잠 깨신 적 있으세요? 질문 3. 어지럼이나 피로가 예전보다 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계단 오르기 힘드세요? 얼굴이 좀 천백해 보이는데 어지럽진 않으세요?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답변을 기록하세요.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이 기록을 보여드리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행동 1. 검사하자는 말 대신 기준에 해당돼서 확인만 하자로 설득하세요. 검사하자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죠?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런 기준이 나왔는데 어머니가 딱 해당하시더라고요. 검사를 꼭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의사 선생님께 상담부터 받아보자고요. 상담 후에 필요 없으면 안 받아도 되니까 일단 확인만 하자고요.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설득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행동 2. 예약은 내시경 확정이 아니라 상담 예약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 예약이라고 하면 무서워하십니다. 준비 과정도 부담스럽고 검사 자체도 두렵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세요. 내시경 예약이 아니라 소화기내과 상담 예약이에요. 의사 선생님 만나서 증상 설명하고 필요한 검사가 뭔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검사는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되니까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자고요.
이렇게 하면 심리적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니까 부모님도 납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록 3. 검사 흐름, 목적, 해석, 다음 단계. 검사를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세트로 설명합니다. 목적, 해석, 다음 단계 순서입니다. 검사 이름만 들으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는 검사인지,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다음에 뭘 하는지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검사를 설명하겠습니다. 대변 검사, 혈액 검사, 대장 내시경입니다. 1. 대변 검사, 자멸, 분변 검사. 눈에 안 보이는 출혈이나 이상 신호를 확인합니다. 뇌변에 섞인 미세한 혈액이나 종양 표지자를 검사합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출혈도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성이 나왔다고 암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출혈이 있다 또는 이상 신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원인은 치질일 수도 있고 용종일 수도 있고 염증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추가 검사로 확인합니다. 내시경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자멸검사 양성이 나오면 대부분 대장 내시경을 권합니다. 내시경으로 대장 내부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혈액검사, 빈혈 등 만성 출혈이나 영양 상태, 염증 단서를 확인합니다. 헤모글로빈 수치, 철분 수치, 염증 수치 등을 봅니다. 빈혈이 있는지, 염증 반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빈혈이 있으면 원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철분 부족이 아니라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나 폐경 후 여성에게 빈혈이 생기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성은 생리로 인한 빈혈이 흔하지만 남성이나 폐경 후 여성은 출혈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염증 수치, CRP, ESR 등이 높으면 염증성 장질환 가능성도 체크합니다. 소화기 상담과 검사 계획을 세웁니다. 빈혈 원인을 찾기 위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등을 권할 수 있습니다. 3. 대장 내시경. 대장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조직 검사를 합니다. 공종이나 염증, 종양 등을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면 조직을 떼어서 검사합니다. 발견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단 과정의 시작입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크기와 모양을 보고 제거 여부를 결정합니다. 작은 용종은 내시경 중에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큰 용종이나 의심스러운 병변은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1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결과에 따라 추적 관찰하거나 추가 상담을 받습니다. 용종을 제거했으면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암으로 확진되면 병기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치료 지시는 의사가 직접 내립니다. 건강수첩은 검사의 목적과 흐름을 알려드릴 뿐 치료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Q&A 5개. 6번째 질문. 가족력이 있으면 언제부터 더 자주 봐야 하나요? 가족력이 있으면 40세부터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발병 연령보다 10년 일찍 검사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50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으면 자녀는 40세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의사와 상담해 개인별 계획을 세우세요. 7번째 질문. 대장 내시경이 꼭 필요한 경우는? 혈변 반복, 2주 이상 패턴 변화, 빈혈 의심,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자멸검사 양성, 50세 이상 정기검진 대상자입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 질문. 복부 팽만이랑 가스는 흔한데 어디까지가 위험? 일시적인 팽만은 흔합니다. 과식하거나 가스 생성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나 대변이 전혀 안 나오고 배가 계속 부풀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장폐색 가능성이 있어서 즉시 병원 가셔야 합니다. 9번째 질문. 체중이 빠지면 무조건 위험. 이유가 명확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2에서 3kg 이상 빠지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식욕저하, 변 문제와 함께 체중이 빠지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몇 번째 질문. 부모님이 거부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해요? 검사하자보다 기준 확인만 하자로 말씀하세요. 첨단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앞서 보호자 코너에서 설명한 전략을 사용하세요. 연령, 기저질환별, 예외 케이스, 50세 미만, 가족력이 없으면 대장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으면 확인은 필요합니다. 50세 이상, 정기 검진 대상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5에서 10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권장합니다. 70세 이상, 빈혈, 체중 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합병증 위험도 높습니다. 기저질환별 차이, 왕뇨병, 변비나 설사가 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 변화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약,
일부 혈압약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 때문인지 확인하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항응고제 복용, 출혈 위험이 높아서 혈변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변이 반복되면 바로 확인하세요. 염증성 장질환 병력, 이미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으면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수입니다. 오해정리, 오해, 변비는 원래 있어서 괜찮다. 나이 들면 변비가 흔하니까요. 소화 기능이 느려지고 활동량도 줄고 수분 섭취도 부족해지죠. 하지만 갑자기 달라진 변화가 핵심입니다. 원래 변비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더 심해지거나 원래 정상이던 사람이 갑자기 변비가 생긴 경우가 문제입니다. 원래 이랬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70대 남성분이 원래 변비가 좀 있었습니다. 2에서 3일에 한 번 정도 보는 게 10년째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2개월 동안 5에서 7일에 한 번으로 더 심해졌습니다. 원래 변비 있었으니까 하고 넘겼는데 검사 결과 대장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원래 있던 변비와 달라진 변비를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변화 시작 시점을 기록하세요. 언제부터 달라졌나요? 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이 정보가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해, 검사가 무섭고 번거롭다. 그래서 미루게 됩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은 준비 과정도 부담스럽죠. 전날부터 금식하고 장 세척액을 마시고 화장실을 여러 번 가야 합니다. 검사 자체도 부담스럽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절차. 이해합니다. 누구나 검사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미루는 동안 기준이 주의에서 위험 쪽으로 이동합니다. 조기에 확인하면 간단한 처치로 끝날 수 있는 것도 늦으면 복잡해집니다. 용종 단계에서 발견하면 내시경 중에 바로 제거하고 끝입니다. 하지만 암으로 진행되면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 훨씬 복잡해집니다. 어느 게 더 무섭고 번거로울까요?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검사 여부는 상담 후 결정하면 됩니다. 단계를 나눠서 접근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첫째, 의사 상담. 둘째, 검사 필요성 판단. 셋째, 검사 예약. 이렇게 단계를 나누면 심리적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면 내시경도 있어서 검사 자체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준비 과정이 좀 번거롭지만 하루만 참으면 됩니다. 생활 습관 조언 5개. 밀, 수분 섭취.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세요.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식이섬유. 채소, 과일, 통곡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3. 규칙적인 식사. 끼니를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드세요.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4. 적당한 운동.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 가세요. 2주 기록 템플릿. 2주 동안 이렇게 기록하세요. 날짜, 식사, 증상, 시간대, 강도, 반복, 예시. 2월 1일 아침, 밥, 국, 반찬, 배불편, 오전 10시, 중간, 2시간 지속. 2월 2일 점심, 빵, 우유, 설사, 오후 2시, 심함, 3회. 2월 3일 저녁, 고기, 야채, 잔병감, 밤 9시, 약함, 취침 전까지. 이렇게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음식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심한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갈 때 이 기록을 가져가세요. 의사 선생님께 큰 도움이 됩니다. 영원 상담 스크립트.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핵심 3문장. 1. 최근 2주 동안 변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하루 한 번 봤는데 지금은 3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2. 잔병감이 계속되고 배가 불편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 더 심합니다. 3. 이런 증상이 2월 1일부터 시작됐고 2주 동안 기록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기 훨씬 쉽습니다. 배가 불편해요 보다 2주 동안 잔병감이 지속됩니다가 훨씬 명확합니다. 이제 저장용 체크리스트 7가지입니다. 스크린샷 찍어두세요. 1. 2주 이상 패턴 변화, 변비, 설사 반복. 2. 잔병감, 복부 불편 지속. 3.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식욕 저하. 4. 어지럼, 피로가 들고 창백함. 5. 혈변, 검은변 반복. 6. 밤에 배가 더 불편해짐, 잠 깨는 통증. 7.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 용종 경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담받으세요. 오늘은 대장암 의심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혈변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2주 이상 패턴이 달라지면 확인하세요. 검사는 두려워할 절차가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놓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기준을 하나 더 알게 되셨다면 이미 건강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저장 후 부모님과 함께 보세요. 다음 영상은 3가지 중 하나로 이어갑니다. 폐암, 기침이 아니라 지속기간이 기준. 췌장암, 소화불량, 등통증, 반전기준. 위암, 속쓰림이 아니라 경고조항. 댓글로 1번, 2번, 3번만 남겨주세요. 가장 많은 걸 다음 편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증상과 건강 상태는 다를 수 있으며 영상에 소개된 내용은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불편한 증상이나 건강 이상이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AI 음성 및 이미지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